안녕하세요. 루장입니다. 루시드 모터스가 2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이전 영상에서 우려했던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2025년 연간 생산량 하향 조정이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시장에 충격을 주었는데요. 이 내용과 함께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루시드는 무려 6분기 연속으로 역대 최고 출고량을 갱신하며 전년 동기 대비 38%나 증가한 성장세를 보여주었습니다. 2분기 매출은 259.4밀리언 달러였고요. 기록적인 분기 실적입니다. 손실은 여전하지만 개선 중에 있는데요. GAAP 기준 희석 주당 순손실은 0.28달러, 논 GAAP 기준으로는 0.24달러를 기록했네요. 풍부한 유동성도 확보되었습니다. 루시드는 2분기를 약 4.86빌리언 달러의 유동성을 가진 채 마무리되었는데요. 우버, 누로와의 자율주행 파트너십 체결, 티모시 샬라메가 글로벌 앰버서더로 합류를 했고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슈퍼차저 네트워크와 연결도 되었고요. 에어 그랜드 투어링 모델이 단일 충전으로 무려 1205km를 주행하며 기네스 세계 신기록을 세웠다는 내용도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크게 하락한 것이 속상합니다. 루시드는 꾸준히 출고량과 평균 판매가를 끌어올리며 이번 2분기에는 역대 최고 분기 매출인 259밀리언 달러를 기록했는데요. 2024년 2분기 201밀리언 달러와 비교하면 29%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요약을 해보자면 200밀리언 달러, 234, 235, 259. 하지만 성장의 이면에는 아쉬움이 남아있는데요. 바로 GAAP 기준 총 마진이 마이너스 105%로 여전히 마이너스 상태라는 점입니다. 지난해 같은 분기였던 2분기에는 마이너스 134%였던 점을 감안하면 29포인트 개선되었지만 중국발 관세로 인해 개선폭이 어느 정도 제한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자동차 업계에서 총 마진이 20에서 약 30% 수준이면 안정적인 수준으로 보이는데요. 루시드는 여전히 차 한 대를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에 머물러 있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네요. 조정 에비타도 악화되었습니다. 2분기 조정 에비타는 마이너스 632밀리언 달러로 전분기보다 약 7천만 원 달러 더 손실이 커졌습니다. 즉 매출은 늘어났지만 고정비 부담과 관세 영향, 생산 효율성 부족 등으로 인해서 수익성 회복은 멀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루시드는 확실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팔면 팔수록 손해라는 구조를 극복해야만 합니다. 이제 관건은 하반기에 출시될 SUV 그래비티와 제조 효율성 그리고 글로벌 확장 전략이 될 것입니다. 이번 분기 루시드는 총 3,863대를 생산했고요. 작년 같은 분기에 2,110대에서 무려 83%나 증가한 수치를 보여줬습니다. 이 급등의 주인공은 바로 루시드 SUV 모델이죠. 그래비티의 본격 생산 돌입이었죠. 이제 세단 중심에서 SUV로 확장하고요. 새로운 시장을 겨냥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출고량 역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분기 총 3,309대를 고객에게 인도했고요. 작년 같은 분기보다 38%나 증가했습니다. 이로써 루시드는 6분기 연속 출고 신기록을 세우게 됐습니다. 그동안 루시드의 발목을 잡았던 공급망 문제도 이번 분기에는 어느 정도 해소된 모습인데요. 배터리, 반도체, 물류 이슈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며 하반기에 생산을 더 대폭 확대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생산과 출고는 늘었지만 수익성 문제는 여전히 해결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생산 원가를 줄이고 판매 마진을 확보하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을지 다음 분기 실적 발표가 더욱 주목되는 이유입니다. 가장 먼저 루시드는 주요 부품에 대한 공급 병목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제약 요인을 분석하고요. 공급사와의 협력 체계를 정비했습니다. 이제는 믿고 맡기는 시대가 아니죠. 공급망 관리에 데이터 기반 실행 시스템을 도입해서 공급사들의 책임성과 성능을 수치로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제는 말이 아니라 데이터로 협력하는 관계가 구축되었다는 거죠. 미국 내 생산 강화에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특히 그래파이트, 흑연을 미국 국내 기업을 통해 조달하고 있고요. 파나소닉 캔자스 공장도 협력하면서 안정적인 배터리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중국 의존도는 낮추고 IRA 인센티브 요건도 충족하고 있다는 것이죠. 현지 생산 확대, 정치적 리스크를 최소화시킨 겁니다. 전기차에서 핵심 부품 중 하나는 바로 히토류,
자석인데요. 루시드는 이를 대체 가능한 소재로 빠르게 전환했고 수직 통합을 통해 남은 기간 동안 필요한 자석을 충분히 확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루시드가 어떤 방식으로 수익성을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나아갈지 계속 지켜봐야 할 이유입니다. 끊임없는 위기 속에서도 어떻게 버티고 있을까요? 2025년 2분기 유동성 데이터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2025년 6월 말 기준 루시드는 총 4.86 빌리언 달러의 유동성을 보유하고 있죠. 그중 3.63 빌리언 달러는 현금성 자산, 그리고 투자자 자산입니다. 이 중 약 3.1 밀리언 달러는 에스턴 마틴 지분 투자금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은행에 현금이 있는 게 전부가 아니죠. 루시드는 세 가지 주요 금융 라인을 확보하고 있는데요. AALB 대출, 자산담보 대출은 198 밀리언 달러, 장기 대출은 750 밀리언 달러, GIB 국제은행은 273 밀리언 달러로 총 유동 자금력은 4.86 빌리언 달러입니다. 이 막대한 자금은 단순한 비축용이 아닙니다. 루시드는 이를 다음과 같은 전략에 사용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래비티 SUV 대량 생산 확대, 차세대 EV 플랫폼 개발, 글로벌 R&D 및 제조 투자 강화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유동성은 곧 미래의 성장의 연료입니다. 지금처럼 EV 시장이 경쟁과 자금 압박으로 치닫는 시점에서 이 정도의 다양한 자금 조달 능력과 높은 현금 보유율은 루시드를 위험한 기업이 아닌 준비된 기업으로 보이는 게 한다는 것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루시드는 왜 진짜 EV 리더일까요? 이 5가지만 보면 될 텐데요. 이미 레이스에서 검증된 기술을 바탕으로 고성능 전기차 기술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몇 안 되는 EV 기업 중 하나죠. 그의 강력한 후원자로는 바로 PIF 국부 펀드입니다.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투자해 왔고요. 무려 10년에 걸쳐 10만 대 구매 계약까지 체결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투자 이상이죠. 전략적 동맹입니다. 루시드는 EV 파워트레인을 외부에서 가져오는 게 아닙니다. 설계, 개발, 제조 모두 자체적으로 수행을 합니다. 이 수직 통합 능력 덕분에 차량의 성능, 효율, 생산 유연성까지 모두 장악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단순히 자동차 판매에만 의존하지도 않습니다. 기술 라이선싱, 배출권 판매, 소프트웨어 수익 등 다양한 수익원을 통해 비즈니스 안정성을 강화하고 있고요. 이제 고급 세단뿐만 아니라 그래비티 SUV, 그리고 앞으로 나올 미드 사이즈 플랫폼까지 시장 전체를 아우르는 계획입니다. 즉 아직 진짜 성장은 시작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루시드의 기술력, 자본력, 전략, 그리고 미래 준비도까지 이 5가지가 하나로 뭉쳤을 때 그 어떤 전기차 기업보다 강한 경쟁력이 만들어집니다. 이제 남은 건 그래비티 SUV 판매량과 미드 사이즈 모델이 출시되면 시장에서 증명만 하면 됩니다. 루시드가 2025년 전망을 발표했지만 시장의 반응은 정말 싸늘했습니다. 오늘은 루시드 주가 하락의 결정적 이유를 이 표로 한번 설명드리겠는데요. 기존엔 2만 대에서 명확한 목표였던 생산량이 이제는 18,000에서 2만 대라는 범위로 조정됐습니다. 이건 시장에서 자신감 부족으로 읽혔겠죠. 설비 투자 축소가 있었는데요. 1.4 빌리언 달러에서 1.1에서 1.2 빌리언 달러로 캐펙스가 줄었습니다. 효율성은 높아질 수 있지만 공격적 확장 여력이 줄었다고 보는 시선도 존재합니다. 2026년 말 생산 예정은 그대로지만 이전보다 더 진전된 발표를 기대했던 투자자들에게는 아쉬움이 남는 발표였습니다. 미드 사이즈 플랫폼에 대해서도 생산은 예정은 그대로지만 이전보다 더 진전된 발표를 기대했던 투자자들에게는 아쉬움이 남는 발표였습니다. 루시드의 펀더멘탈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시장은 기대 이상을 원하고 있죠. 이번 실적 발표는 안정성보다는 성장 스토리의 부재가 아쉬웠던 발표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매출은 늘었지만 손실도 여전했습니다. 심지어 10억 달러에 가까운 현금이 빠져나갔다는 점도 주목해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루시드의 재무 상태를 하나하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매출은 259 밀리언 달러, 즉 약 2억 5,900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는데요. 작년보다 29% 늘어난 수치입니다. 매출 원가는 531.8 밀리언 달러, R&D 연구개발은 273.8 밀리언 달러, 판매 관리비가 256.9 밀리언 달러였는데요. 즉, 순손실은 539 밀리언 달러, 5억 달러가 넘는 손실이 다시 한번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현금 흐름입니다. 영업 활동에서 사용된 현금이 830 밀리언 달러였는데요.
설비 투자 183밀리언 달러, 즉 자유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 1.01 빌리언 달러였습니다. 3개월 만에 10억 달러가 넘게 빠져나간 셈입니다. 6월 말 기준 루시드가 보유한 현금 및 투자 자산은 약 3.63 빌리언 달러입니다. 전체 유동성은 4.86 빌리언 달러로 여전히 넉넉해 보이죠. 하지만 중요한 건 구조입니다. 자기 자본은 2.4 빌리언 달러, 이는 작년 말 3.87 빌리언 달러에서 큰 폭 감소한 수치입니다. 반면 전환 우선주 등 외부 조달은 1.86 빌리언 달러로 급증했는데요. 즉 루시드는 점점 외부 자금에 의존하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 안 좋기는 합니다. 차량을 팔아서 남아야 하는 시기가 빨리 찾아와야 되겠죠. 앞으로 루시드가 생존을 넘어 흑자 전환 기업으로 탈바꿈하려면 그래비티 SUV와 미드사이즈 플랫폼 성공이 필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루시드는 여전히 성장 중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유동성, 소진 속도, 수익성 부족, 그리고 시장이 기다리는 세 가지 큰 파도를 동시에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번 실적에서 보여준 건 성장하는 기술 기업이 아니라 이제는 버텨야 하는 기업이라는 현실일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진짜 전환점은 언제일까요? 그래비티의 본격 출시, 미드 사이즈 플랫폼 생산 개시, 그리고 진짜 흑자 전환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까지 그래도 우리는 계속 지켜보려고 합니다. 다음 분기에는 더 나은 수익 구조와 시장 반응이 담긴 실적을 기대해 보면서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